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8과의 두 번째 단원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원은 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뭘까요? 저도 알고 싶은데요. 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대화 부분에서 해보고요. 오늘은 먼저 문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공부할 문법은 자면입니다. 자면은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정해서 그 조건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면서 뒤에 오는 문장에 그런 조건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으려면이나 기 위해서는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앞에는 목적, 뒤에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하는 일 같은 것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 자면의 뒤에 오는 문장에는 해야 한다, 할 필요가 있다, 는 게 좋다와 같은 표현이 잘 어울립니다. 그럼 예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1번. 경제를 살리자면 투자를 늘리는 게 최우선입니다. 먼저 이 문장에 나오는 단어의 의미를 볼까요? 살리다는 우리가 3급에서 배운 사동사를 공부할 때 나왔는데요. 의사가 우리 아이를 살렸다처럼 사람이나 동물 같은 것의 생명을 계속 이어가게 하다의 의미입니다. 또 전에도 배운 적이 있지만 전공이나 적성을 살려서 취직하고 싶다처럼 경험이나 경력 같은 것을 활용해서 쓸모가 있게 하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 이 문장에서 쓰인 경제를 살리다는 무슨 뜻일까요? 네,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제를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의 의미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좋지 않은 경제 상황을 좀 더 나아지도록 바꾼다는 의미겠죠? 여기서는 투자를 늘리다, 투자를 더 많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최우선이다는 가장 우선이 되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다의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문법 부분을 살펴볼까요? 경제를 살리자면 투자를 늘리는 게 최우선이라고 했는데 경제를 살리려면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의미죠. 설명을 좀 더 덧붙이자면 경제를 살리려는 것이 목적인데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투자를 늘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음 예문도 볼까요? 2번. 이런 불경기에 기업이 살아남자면 기업인과 노동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8과의 주제가 생활경제라서 예문도 경제와 관련된 새 단어가 많이 나오네요. 여기에서 불경기는 경제활동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경제활동 상황을 나타내는 경기라는 단어에 아니다의 의미를 가진 불을 붙여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불경기와 반대 의미의 단어는 경기라는 단어에 좋다의 의미를 가진 호를 붙여서 호경기라고 합니다. 불경기, 호경기와 비슷한 의미로 더 간단하게 경기가 나쁜 것은 불황, 경기가 좋은 것은 호황이라고도 많이 사용합니다.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살아남다는 보통 어떤 것이 죽지 않고 살아서 남게 되다의 의미인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어느 분야에서 망하거나 실패해서 밀려나지 않고 계속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인은 회사,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여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책의 예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불경기에 기업이 살아남자면 기업인과 노동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기업이 망하지 않고 잘 살아남으려면 이런 목적을 위해서는 기업인과 노동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의 의미입니다. 회사를 성공적으로 잘 경영하려면 기업인과 노동자 모두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다음 예문도 함께 볼까요? 그림 공부를 제대로 하자면 해외 유학을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여기에서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그 의도나 목적이 뭐예요? 네, 바로 오늘 배우는 문법 자면이 쓰인 부분이겠죠? 그림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의 의미입니다. 문법의 의미가 잘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큰 정치를 하자면 사소한 일에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게 좋다. 이 문장은 무슨 얘기인가요? 큰 정치를 하자면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선 정치가 무슨 의미인가요? 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 사회나 그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을 정치라고 합니다. 그럼 큰 정치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정치가 크다? 크다는 일반적인 것보다 그 정도가 더하거나 더 중요하다는 의미 또는 영향력이 있다의 의미죠. 그래서 큰 정치라는 것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거나 이끌어갈 정도의 중대한 정치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사소하다는 작고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죠. 사소한 일, 사소한 물건이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정치를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면이라는 문법을 사용해서 큰 정치를 하자면 사소한 일에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게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예문을 볼까요? 교육이 제대로 되자면 무엇보다도 지금의 입시 위주의 교육이 없어져야 한다. 먼저 단어를 살펴보면 입시는 입학시험을 의미하고 위주는 어떤 것이 중심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교육을 하려면 입학시험 중심의 교육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교육이 제대로 되자면이 의도나 목적을 말하는 부분이고 이것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 바로 입시 중심 교육이 없어져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문장도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교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라고 바꾸어서 써도 그 의미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문법이죠? 그럼 이제 자면을 활용한 연습을 같이 해볼까요? 책 302쪽을 보세요. 다음은 여러 사람의 희망입니다. 그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충고를 해주세요.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을 잘 보고 그 옆에 문장을 보세요. 그리고 그 꿈, 목표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여러분이 조언해주는 연습입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축구 선수의 말이네요. 꿈. 저는 외국에 나가서 선수 생활을 하고 싶어요. 이 사람은 외국에서 축구 선수로 활동을 하고 싶은 꿈이 있죠. 외국에 나가서 선수 생활을 하려면 의사소통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책에서는 이렇게 조언하고 있어요. 외국에 나가서 선수 생활을 하자면 영어를 잘해야 할 거예요. 그래야 감독이나 다른 선수들과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외국에서 선수 생활을 하는 것이 희망사항이고
의도하는 것이니까 외국에 나가서 선수 생활을 하자면 이라고 목표 문법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2번. 책의 그림을 보면 댄스 가수 그림이 보이네요. 그리고 꿈이 뭐라고 했나요? 네, 저는 춤추면서 노래하는 댄스 가수가 되고 싶어요. 라고 희망사항을 말했네요. 여기서 댄스라고 쓰지만 발음은 댄스라고 많이 발음합니다. 댄스는 외래어이고 춤이라는 뜻이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댄스 가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뭘까요? 제 생각에는 댄스 가수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춤을 잘 춰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조언할 거예요.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댄스 가수가 되자면 무엇보다도 춤을 잘 출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춤 연습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조언을 하셨나요? 이렇게 댄스 가수가 되자면 이라고 써서 그 목적이나 의도를 가정해서 말하고 뒤에 하고 싶은 조언을 덧붙이시면 되겠네요. 3번. 저는 프로게이머가 되려고 요즘 매일 10시간씩 연습하고 있어요. 프로게이머는 직업으로 컴퓨터 게임을 하는 사람을 말하죠. 이 사람은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군요. 이 사람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한번 조언해 보세요. 프로게이머가 되자면 꾸준히 연습하면서 대회에도 많이 참가해서 실력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조언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게이머가 되려면의 의미로 자면을 활용해서 프로게이머가 되자면이라고 사용했고 그 뒤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조언을 덧붙이시면 됩니다. 다음 그림도 볼까요? 4번. 이 사람은 큰 회사의 사장이 되는 것이 꿈인가 봐요. 저는 앞으로 삼성 같은 대기업을 경영하는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라고 했네요. 한국에서 삼성이나 현대같이 자본금과 시설, 사원의 수나 규모가 아주 큰 기업을 대기업이라고 하지요. 이 사람은 이렇게 큰 회사를 직접 경영하는 사업가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큰 기업을 경영하는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대기업을 경영하는 사업가가 되자면 기업 경영에 대한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주변에 자신을 도와줄 능력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을 많이 얻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좋은 인재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가정해서 말하고 싶으면 자면을 사용해서 사업가가 되자면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그림을 볼까요? 그림을 보니까 나라를 위해서 일할 정치가를 뽑는 선거를 그리고 있네요. 국민을 대표해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사람들을 정치가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의 꿈은 정치가가 되는 거군요. 먼저 책에 있는 내용을 볼까요? 저는 정치가가 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힘들 거라고들 해요. 라고 했네요. 물론 정치가가 되는 것은 쉽지 않겠죠? 여러분은 정치가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조언해주고 싶어요? 먼저 선생님이 예로 만든 문장을 함께 볼까요? 정치가가 되자면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믿음을 얻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리더십을 키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치가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사람들의 마음,
믿음을 얻는 능력을 말했는데요. 정치가가 되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목적을 가정해서 표현하기 위해 정치가가 되자면이라고 썼습니다. 오늘 단원의 첫 번째 문법 연습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어를 잘 하자면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두 번째 문법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법은 대로입니다. 대로는 보통 명사 은는, 명사 대로의 형태로 써서 그것과 따로따로 구별되어 다른 특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문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먼저 1번 예문입니다. 종이는 종이대로, 병은 병대로 따로따로 버려야 한다. 이 문장은 쓰레기 재활용을 위해 쓰레기를 버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규칙을 말하는 거죠. 종이는 종이만 따로 모아서, 그리고 병은 병만 따로 모아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섞지 말고 따로따로 구별해서 버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위에 문법 설명에서 얘기한 것처럼 명사 은는 명사대로의 형태로 사용했죠. 다음 예문입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따로 식사를 한 후 만나기로 했다.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나누어서 각자 식사를 하기로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과 부모들이 따로따로 나뉘어 어떤 행동을 하기로 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부모들은 부모들대로라고 사용했습니다. 다음 예문입니다. 떠난 사람은 떠난 사람이고 나는 나대로 내 살 길을 찾아봐야겠어. 이 문장은 떠난 사람과 나를 따로 구별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것은 나와 헤어져서 나를 떠난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 헤어져 나를 이미 떠나거나 죽었으니까 이제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나의 길을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살 길을 찾는다는 의미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슨 일을 해서 먹고 살지 그 방법을 찾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는 나는 나대로라고 써서 나와 떠난 사람을 따로 떼어서 말하려고 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도 볼까요? 기업은 기업대로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고 하고 취업 희망자들은 취업 희망자들대로 취업의 문이 너무 좁다고들 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요. 먼저 어휘를 보면 인재는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을 말하죠. 취업 희망자는 취직을 하려고 희망하는 사람들이고 취업의 문이 좁다는 취직할 기회가 별로 없거나 그 경쟁이 너무 높아서 취직하기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기업과 취업 희망자들을 구별해서 각자 다른 상황, 입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취업 희망자들은 취업 희망자대로 라고 써서 양쪽을 구별했습니다. 다음 문장도 같이 볼까요? 중국 학자는 중국 학자대로, 한국 학자는 한국 학자대로 역사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기에서 목소리를 내다는 어떤 의견이나 주장을 한다는 의미인데요. 다른 목소리를 내다는 서로 다른 의견이나 주장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문법 부분을 보면 중국 학자와 한국 학자를 따로 구별해서 각자 다른 상황이나 입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학자는 중국 학자대로, 한국 학자는 한국 학자대로 라고 썼습니다. 오늘 배운 대로 문법은 전에 배운 적이 있는 는대로와 형태가 비슷하죠?
는 대로는 집에 도착하는 대로 연락해 주세요처럼 동사와 함께 써서 어떤 상태나 행동이 나타나는 그 즉시 바로라는 의미를 가진 문법인데요. 기억하시나요? 오늘 배운 대로와 의미의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책 303쪽 연습 문제를 같이 확인해 볼까요? 다음은 인터넷 블로그의 상담실입니다. 적당한 답글을 달아주세요. 인터넷 경제 관련 블로그에 올라온 문제 상담글을 읽고 여러분이 그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건데요. 조언을 해주는 답글에 오늘 배운 문법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1번, 뿔난 엄마. 남편이 주식 투자를 했다가 주가가 떨어져서 손해를 많이 봤어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이랑 싸웠는데 그 후로 남편이 저한테 말을 안 해요. 뿔난 엄마는 화가 많이 난 엄마의 의미인데요. 이 사람이 블로그에 올린 글의 내용을 다시 볼까요? 남편이 주식에 돈을 많이 썼나 봐요. 주식은 주식회사의 자본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이런 회사의 주식을 사거나 팔아서 돈을 벌려고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해요. 그런데 주식의 가치는 항상 변하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이익이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자신이 투자한 금액을 잃게 되니까 손해를 보게 됩니다. 남편이 주식 투자를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남편이랑 싸웠다는 얘기네요. 아내도 이런 상황에서 아주 힘들겠지만 남편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가정 경제를 위해 노력했는데 손해를 봐서 아내와는 별도로 남편도 자기 나름대로 아주 속상하고 마음이 아플 거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글을 보내면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요? 손해를 많이 봤으니 남편은 남편대로 속상하실 거예요. 부인께서 먼저 남편에게 사과를 하시고 앞으로는 서로 의논해서 투자를 하도록 하세요. 라고 나와 있네요. 이 문장처럼 남편은 남편대로 라고 써서 아내와 구별해서 따로 남편의 상황이 있다는 것을 말할 때 쓸 수 있습니다. 2번 연습을 볼까요? 무주택자. 계속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 노력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무주택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아무 노력도 안 한다고 불만을 말하고 있네요. 그럼 어떻게 답글을 올릴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의 대로 문법을 활용할 수 있을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정부의 주택정책에 불만이 있는 국민인 이 사람과 구별되는 입장에 있는 상대는 바로 정부가 되겠죠? 그래서 정부는 정부대로라고 써서 국민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진 상대의 상황이나 입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조금만 더 정부를 믿고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조언할 수 있겠네요. 다음 연습도 계속 볼까요? 아이디가 IHE204라는 분이 이야기를 했네요. 저희 집은 아주 가난해서 항상 제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돼요. 부자들은 모두 행복할까요? 가난해서 인생이 불행하다고,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러면 부자들은 모두 행복할지 묻고 있네요. 여기서는 가난한 사람과 따로 구별해서 설명해야 할 대상이 뭘까요? 네, 바로 부자겠죠? 그래서 부자를 사용해서 부자는 부자대로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모두 행복하지는 않을 거예요. 부자는 부자대로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많고 불행할 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음은 GREEN 7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질문했네요. 저는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데 친구들은 부동산에 투자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죠? 펀드는 주식 같은 것에 투자하기 위해 모이는 자금을 말합니다. 부동산은 집이나 땅 같은 재산을 말하고요.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지 상담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펀드와 부동산을 구별해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펀드는 펀드대로,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답글을 쓰면 될까요? 펀드는 펀드대로,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세요.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럼 마지막 연습입니다. PEACE라는 아이디를 가진 분이 질문했네요. 불경기여서 회사 형편이 나쁜데 직원들이 일은 열심히 안 하고 월급을 올려주지 않는다고 불평만 해요. 이런 직원들과 계속 같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PEACE는 직원과 구별되는 상대, 다시 말하면 사장이죠. 그럼 사장과 구별되는 상대인 직원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답글을 보시면 불경기에 회사 형편이 어려운 점은 이해가 되지만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적은 월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예요.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도록 어려운 상황일수록 직원들의 대우를 좋게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까지 선생님과 함께 연습을 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저와 다른 내용으로 꼭 자신만의 문장을 만들어서 답글을 해보세요.